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뒤꿈치만 대충 올렸다 내리면 몇 달 뒤에도 어지럼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도현이고 30년간 하체 순환과 근육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뒤꿈치 들기를 하고 계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제대로 내려오고 발목을 접는 법, 그리고 위아래에서 2초 멈추는 법을 못 잡으면 원하는 혈액순환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높이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 깊은 곳에 있는 가자미근을 깨워야 해요. 이 근육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따라서 종아리의 제2의 심장인 가자미근을 깨우는 세 가지 핵심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내려오기, 둘째는 위아래 2초 멈춤, 셋째는 무릎을 곧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요즘 일어설 때 핑 도시는 분, 다리가 무겁고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하체 순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현재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며칠 전 어머니 또래인 이모님께서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하얘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올리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대충 떨어뜨리듯 하고 계셨어요. 저는 내려오는 동작을 바꿔 발목을 더 접어 종아리 깊은 곳을 늘리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각각 2초 멈추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발을 무릎보다 뒤로 두고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계단 첫 발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체 순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두꺼운 책 하나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완전하게 내려오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릴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해요. 지면에서 멈추지 말고 발목을 더 접어 종아리 깊숙이 늘어나는 지점까지 내려와야 해요. 국내외 연구에서 가자미근을 충분히 신장시킨 후 수축하면 순환 보조에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영수 68세님은 내려오는 범위를 넓힌 뒤 새벽 다리 저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꺼운 책 위에 앞발을 올리고 뒤꿈치를 바닥 아래로 떨어뜨리듯 천천히 내려옵니다. 발목에 통증이 있으면 범위를 줄이고 점차 늘려가세요. 지금 내려올 때 발목이 충분히 접히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으로 가자미근을 먼저 깨우는 방법입니다. 가자미근은 오래 수축을 반복하는데 유리해서 제2의 심장 역할을 크게 담당합니다. 정미라 72세님은 가자미근 위주로 바꾼 뒤 오후 발 붓기가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앉은 자세에서 발을 무릎보다 뒤로 두고 발목을 접은 채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발 위치를 더 뒤로 옮겨 종아리에 집중하세요. 앉아서 할 때 종아리 깊은 곳이 당기는 느낌이 오시나요? 세 번째는 위아래 2초 멈춤입니다. 올라갈 때 2초, 내려와서 2초 멈추면 반동을 끊어 근육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이성호 64세님은 멈춤을 적용하자 아킬레스건 힘에만 의존하던 습관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올라간 정점에서 종아리 수축을 느끼며 2초, 내려온 바닥 근처에서 2초 정지합니다. 처음엔 1초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호흡은 내쉬며 올라가고 들이쉬며 내려오시면 됩니다. 멈출 때 종아리 안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분명한가요? 네 번째는 무릎은 곧게, 반동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굽히면 허벅지 근육이 개입해서 종아리 자극이 줄어들어요. 오정의 70세님은 무릎을 펴니 뒤꿈치가 덜 떨리고 균형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벽이나 의자 등 가벼운 지지대로 균형을 잡고 무릎을 곧게 유지하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살짝 당겨 몸통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인가요? 마지막으로 발끝 각도는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발끝을 벌리거나 모으는 각도는 개인차가 크며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최은주 66세님은 편한 정렬을 찾은 뒤 통증 없이 반복 횟수가 늘었다고 하셨어요. 정면, 살짝 벌림, 살짝 모음 세 가지를 시도해서 가장 편한 각도를 선택하세요. 어떤 각도에서 종아리 자극이 가장 고르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하는 확장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하는 종아리 순환 루틴 완전 정리할게요. 본격적인 뒤꿈치 들기에 앞서 준비 운동으로 30걸음 제자리 걸음을 해주세요. 발목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호흡을 고르게 하세요. 30보 뒤에 발목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소파 루틴은 기본 세트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앉은 자세는 어지럼이 있는 날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등을 기대지 말고 허리를 길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발을 무릎 뒤로 두고 15회씩 2초 멈춤으로 2세트 진행합니다. 둘째 세트가 첫째 세트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서서 하는 고정 세트는 효과가 더 강한 방법입니다. 책 한 권을 디딤대로 쓰면 내려오는 범위를 쉽게 늘릴 수 있어요. 균형이 불안하면 벽을 가볍게 짚고 하세요. 10회씩 3세트. 세트 사이 쉼은 30초 정도로 하세요. 셋째 세트에서도 속도를 서두르지 않으셨나요? 일상 속 알람법은 하루 종일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종아리 펌프가 약해지거든요. 1시간에 한 번 서서 5회만 실행하는 생활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오늘 몇 번이나 알람을 지켰는지 기록해 보실래요? 잠들기 전 정리 세트는 야간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 옆에서 천천히 10회 한 세트만 진행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종아리의 뻣뻣함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호흡과 시선 정렬을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며 내쉬고 내려오며 들이쉬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호흡을 붙이니 움직임이 더 일정해졌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잡은 잘못된 상식은 뒤꿈치만 높이 올리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완전하게 내려와 발목을 접어 가자미근을 깨우고 위아래에서 2초씩 멈추며 무릎을 곧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올렸다 내리셨다면 아킬레스건 힘에만 의존하게 되어서 순환 도움은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과 다리 무거움이 쉽게 남아있고 밤에 쥐가 자주 났던 것이죠.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바꾸시면 종아리 깊은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혈액이 위로 잘 되올라가고 보행할 때 첫발이 가벼워지며 일어설 때의 불안정감이 줄어들어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전신 컨디션도 좋아져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소파 루틴 한 세트입니다. 지금 바로 소파에 앉아서 발을 무릎 뒤로 두고 15회 위아래 각각 2초 멈춤으로 단 한 세트만 해보세요. 내일은 같은 시간에 2세트로 늘리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하루 한 세트, 둘째 주에는 하루 2세트, 셋째 주부터는 서서 하는 루틴도 추가해보세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변화를 느끼시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목 유연성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더해서 보행 안정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뒤꿈치 들기와 함께 하시면 하체 순환이 더욱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시간에 소파 루틴을 넣어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